아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면서 갈색 물같이 이렇게 액처럼 나오던데 그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이게 이제 메론 키우신 분들은 다 아는데 네트라고 하는 건데요. 과가 비대가 되면서 이 표면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남은 흉터들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잘 형성이 돼야지만이 성장이 그만큼 잘 된 거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상품할 때 이 네트 모양이 잘 나와야지만 상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1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크기는 이 정도 되면 가장 노엘 사이즈라고 하는 4수 이상, 한 박스에 4개 이상 들어가는 과가 될 것 같고요. 크게 문제만 없으면 11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크게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중, 2중, 그리고 3중 보온까지 다 됐고, 보일러 시설, 난방 시설이 다 돼 있어서 겨울 늦게까지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되고. 메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적정 온도가 몇 도 정도 유지돼야 돼요? 최소 여기? 18도 이상입니다. 최소 18도 이상이고, 최고는 한 35도 그 이상도 견디긴 하는데 35도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겨울철 같은 경우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새벽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온, 난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암 농민TV, 오늘은 메론 수확 선별 포장 작업 중인 영암군 농민의 권혁주 사무장님 하우스 농가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암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예, 직장 생활했어요. 직장 광주 어떤 한항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었죠. 그 노동자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이것저것 했었죠. 이거를 아까 그 3수, 4수, 5수 이러잖아요. 네. 그걸 뭐 무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크기? 네, 무게로 합니다. 무게. 이게 네. 한 박스에 8kg 내외거든. 아,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무게가 나간 건 3개만 들어가고, 좀 더 작은 건 4개, 더 작은 건 5개. 그러니까 세개는 계산상으로 2.8kg 이상이 돼야지. 상품,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은 3수예요? 사수. 4수. 이게 제일 비싸요. 4수가? 아, 오히려. 이 한 박스에 어저께 공판장 가격이 35,000원. 지금 시세가 원래 별로 안 좋을 때인데 네. 시세가 오히려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 폭염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수정이 안 돼 버렸어. 그래서 메론이 없어 시장에. 아, 여러 작물 중에 메론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딸기 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딸기를 짓고 메론을 바꿨어요. 겨울에 좀 쉬려고. 딸기는 매일 따야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수확기가 들어가면 거의 매일 딴다고 보면 되고요. 매일 따고 매일 공판장으로 넣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수확 안 할 때는 계속 약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딸기 농사는 생각보다 여러 하우스를 여러 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3동이나 4동, 아니면 5동까지도 부부가 하면 가능한데, 저희처럼 하우스가 15동, 16동 있는 상황에서는 딸기라는 작물은 쉽지 않아요. 그럼 메론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일치 안 하시고? 우렁이 합니다. 네. 우렁이, 쌍경 농법에 들어가는 우렁이가 사실 메인이고요. 보조가 줄고 이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메론에 열심히 하고 있죠. 강주에서 그 노동자 하시다가 영암으로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먹고 살라고 내려왔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원래 고향으로. 그 옆에 조카분하고 같이 하우스를 하고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직접 소개하시죠. 서울에서 내려온 지 4년 정도 됐고, 삼촌 옆에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시골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는 뭐 학교를 다니셨었나요? 아니면 회사? 네,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 좀 하다가
농촌 생활이 맞는 것 같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특히 이제 또 여성 젊은 청년 농부시잖아요. 좀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실까요? 다 어렵지. 너무 힘드셔서 그저 웃지요군요.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근데 여성 농업인으로서 힘든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뭐 농업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좀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저 독단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힘든 거지. 딱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성 농민으로서는 크게 못 느끼시고 청년 네. 농민으로서는 청년 농업인이었어요. 네. 청년 농업인으로서는 정말 다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네. 경제적인 것도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농사지을 땅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물려받을 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땅에 네. 하우스를 지어서 독립을 하시는 게 네. 목표신가요? 네. 주변에 어디 땅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지금 그러면 그 하우스 규모나 주요 작물 좀 소개해 주세요. 하우스는 16동, 한 3,000평 정도, 아니? 3,000평? 3,000 한 200평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주요 작물은 보다시피 메론. 네, 메론 1년 내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뭐 수확 시기나 뭐 심는 시기가 이렇게 보통 2월 달에 심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수확한다고 생각을 하면 11월 내지 12월 달까지 해서 수확이 마무리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이 하우스 농가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투자 대비 수입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끊임없이 투자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비닐을 싹 교체를 했는데 하우스 10동 비닐 교체하는데 비닐과 개폐기 교체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3천만 원? 한 7, 8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1년에 농사를 지었고 3천만 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농약값, 비료값, 뭐 인건비 등등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이게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농사가 잘 되고 만에 하나 또 다른 데 농사가 안 돼 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으면 조금 더 낫긴 하겠지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만약에 농사를 실패하게 되면 그 유지마저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우스 메론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메론은 한 나무에 한 개를 달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수정이 잘 되고 잘 열려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수량이 잘 나오면 그나마 좋겠는데, 올 여름처럼 폭염이 엄청 심했다거나 아니면 수정 시기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벌들이 일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한 작기 농사 90일 내지 한 100일 정도 하는 작기의 농사가 그대로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암에서 이렇게 메론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것만큼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혹시 있나요? 뭐 정책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힘든 게 판매? 그렇죠. 저희는 아까 그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을 해서 광주에 공판장에 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서울로 가락동으로 내는데, 안 그러면 대부분 중간 상인들한테 넘기는 이런 형식으로 판매가 돼요. 메론이라고 하는 과일을 수확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터넷 판매라든지 소비자랑 직거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서 오는 물량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200박스는 최소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문은 10박스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문이 100박스가 나오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좀 유통에 대한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주 공판장까지 하루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20km, 130km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메론 농가들이 다 모아서 영암의 한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네컷박스 갖다만 놓으면 거기서 뭐 지자체에서 좀 협조해서 한꺼번에 공판장에 낸다든지 이런 형태만 해줘도 훨씬 더 시간적인 거라든지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뭐 인력난 문제, 기름값 문제, 전기세 문제 등등등인데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가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라든지 혹은 국회라든지 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농민이 땅에다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자기 노동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거죠. 당연히 뭐 그냥 뭐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기초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으로는 지자체건 정부건 간에 농업, 농민을 좀 귀중히 여기는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농민들도 먹고 살고 농민들도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기후의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서 하우스를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재난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그만큼 더 뭐 폭염도 훨씬 길어지고 잦아지고, 아까 뭐 국지성 우처럼 갑자기 비도 엄청 많이 오는 게 잦아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시설하우스 보험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보험으로 그것이 다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수정 불량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할 시기에 네. 비가 계속 왔어요. 그 시기에 원래 비가 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수정 불량으로 아마 여기 하우스 5동에 심어놓은 한 7,000개, 8,000개 되는 물량 중에 수정이 거의 뭐 한 10%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농작물 이렇게 시설 재보험이 있어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조사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많이 죽었네요. 심자마자 많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많이 죽었는데 이게 냉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제외가 되는데, 기후가 언제여서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렇게 뿌리 내리를 못해가지고 죽었던 거라든지 뭐 수정 불량이 안 됐던 거지, 이런 것들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고 다시 심는다든지 아니면 수정 불량 난 것을 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염이라든지 지속이 된다든지 또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완충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약관에는 없다. 올 여름 폭염이 엄청 세서 영암에 폭염 경보가 하루도 없는 날이 7월달, 8월달에 없었거든요. 8월달에 하루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8월달에 어쩔 수 없이 정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불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폭염 경보 때나 폭염 주의보 때 작물을 정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 농민들이 도움을 받고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의 도움이 전혀 받지 못하면 기후위기에 그렇지 않아도 최전선에 있는 농민들이 맨살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우연히 좋아가지고 잘 맞아떨어지면 농사 짓는 것이고, 만약에 기후가 올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완충장치나 이런 쿠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약간 개정도 꼭 필요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혹시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야기하십시오. 잘생긴 남자친구가 아직 없어요. 아하, 남자친구 구합니다. 이거 올려도 되나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으신가요? 26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밑으로 한 3년? 위로 몇 살.
농사 짓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이제 삼촌과 조카인데, 외삼촌이고 조카인데, 이 친구를 제가 꼬셔서 사실 내려왔거든요. 와서 농사 짓자 이렇게 꼬셔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아침마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도 정리를 해보지만, 앞으로 농업에 대한 계획을 고민할 때마다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 이거 얘기를 자주 해보거든요. 근데 농업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나 시골 가서 농사 지어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지만이 농업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